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AI 열풍, 뭐랄까요, 정말 뜨겁습니다.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라는 이름, 이제는 뭐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뭐 이름만 들어도 쟁쟁하죠. 뉴스에서도 매일 나오고요. 그런데 혹시 지난 1년 동안 이 대단한 기업들 모두보다 더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한 회사가 있다면 좀 놀라시려나요?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지난 1년간 주가가 무려 90%나 치솟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반도체랑 네트워킹 분야에서 원래 강자였던 브로드컴이 어떻게 AI 시대에 이렇게 강력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는지 그 배경이랑 앞으로의 전망 같은 걸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왜 이 기업이 갑자기 주목받는지, 핵심 동력이 뭔지 같이 알아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사실 브로드컴의 AI 전략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엔비디아의 GPU 전략하고는 좀 결이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특정 고객의 요구에 딱 맞춰서 설계하는 맞춤형 반도체, ACIC라고 하죠. 요즘엔 뭐 XPU라고도 부르고요. 다른 하나는 그 AI 연산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데이터 센터 있잖아요. 그 안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게 하는 네트워킹 기술, 여기서 아주 강력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나온 재무 실적이나 뭐 대형 고객을 계속 확보하고 있다는 소식들을 보면 이런 브로드컴의 전략이 시장에서 얼마나 잘 통하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죠. 물론 이런 성장이 계속 될 수 있을지 또 지금 주가가 좀 높은 건 아닌지 이런 부분도 냉정하게 봐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 같이 짚어보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포인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넘어섰다는 그 성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7개 기업들 정말 대단하잖아요. AI 시대를 이끌고 있는데. 근데 브로드컴이 지난 1년 동안 이 전부를 능가하는 90% 주가 상승률을 보였다는 거. 이건 진짜 한번 생각해 볼 문제 같아요. 단순한 시장 흐름 때문만은 아닐 거란 말이죠. 대체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90% 상승. 정말 대단한 숫자죠. 이걸 이해하려면 브로드컴을 그냥 또 하나의 반도체 회사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 회사가 가진 아주 중요한 강점 중 하나가 그 AI 연산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 데이터가 잘 흘러다니게 하는 거. 즉, 이더넷 스위칭 칩이나 관련 네트워킹 솔루션 분야에서 거의 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AI 모델 돌리려면 엄청난 데이터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하잖아요. 그 길목을 브로드컴이 꽉 쥐고 있는 셈이죠. 이게 AI 시대에 브로드컴이 더 중요해진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계산하는 칩뿐만 아니라 그 계산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센터 안에 어떤 뭐랄까 교통망, 그걸 장악하고 있다는 거군요. 확실히 그 부분은 엔비디아 GPU 얘기랑은 좀 다른 관점이네요. 근데 그래도 AI 하면 역시 강력한 연산 능력이 중요할 텐데 그 부분에서 브로드컴은 어떤 무기가 있는 건가요? 아까 엔비디아랑은 다른 길을 간다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브로드컴의 두 번째 핵심, 그 ASIC, 주문형 반도체가 나오는 거죠. 뭐 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특정 용도에 맞춘 집적 회로라는 뜻인데요. 최근에는 이걸 좀 확장해서 XPU, 맞춤형 처리 장치라고도 부르고요. 이름 그대로예요. 범용으로 만든 GPU랑 다르게 특정 고객, 예를 들면 뭐 구글이나 메타 같은 곳이 원하는 특정 AI 작업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처음부터 완벽하게 최적화해서 설계하는 그런 맞춤형 AI 가속기 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춤형 설계라 뭔가 되게 특별해 보이는데요. 근데 그러면 그 GPU처럼 다양한 작업에 좀 유연하게 쓰기는 어렵다는 단점도 있지 않을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트레이드 오프죠.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브로드컴의 ACD나 XPU는 엔비디아 GPU처럼 뭐 이것저것 다양한 AI 모델이나 작업에 다 잘 맞는 건 아니에요. 유연성은 좀 떨어지죠. 하지만 그 대가로 얻는 아주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너지 효율성이에요. 특정 작업에 딱 맞춰져 있으니까 같은 일을 할 때 GPU보다 전기를 훨씬 적게 먹는다는 거죠. 에너지 효율성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AI 성능이면 그냥 무조건 빠르고 세면 좋은 거 아닌가요?
왜 기업들이 유연성을 좀 포기하면서까지 그 에너지 효율을 따지는 거죠?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요즘 AI 기술이 정말 폭발적으로 쓰이면서 데이터 센터 전기 소모량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거든요. 이건 뭐 환경 문제도 있지만 당장 기업 입장에서는 운영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예요. 특히 구글이나 메타 같은 그런 초대규모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한테는 이게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이거든요. AI 모델 더 많이 더 크게 돌리고 싶은데 전기세랑 탄소 배출 때문에 발목 잡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이 대형 고객사들이 특정하고 반복적인 AI 작업에 대해서는 범용성, 그러니까 유연성을 좀 손해보더라도 전력 소모를 확 줄일 수 있는 브로드컴의 맞춤형 칩을 기꺼이 쓰고 있는 겁니다. 장기적인 총소유 비용, TCO 관점에서 그게 더 낫다고 판단하는 거죠. 비유하자면 뭐 어디든 갈 수 있는 SUV, 이게 GPU라면 특정 목적지까지 가장 빠르고 연비 좋게 가는 전용 레이싱카, 이게 ACXPON 셈이에요. 우와,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성이 AI 하드웨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렇다면 이런 기술적인 강점, 또 전략의 실제 사업 성과로도 잘 이어지고 있는지 숫자로도 한번 봐야겠죠. 최근에 발표된 재무보고 보면 정말 놀라운 숫자들 많이 보이던데요. 네, 그 회계연도 3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보니까 매출이 15억 달러,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나 늘었어요. 그리고 조정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라고 하죠. 주식 하나당 실질적으로 번 돈, 이게 1.69달러로 무려 36%나 급증했고요. 이 성장률도 대단한데 여기서 진짜 눈여겨봐야 할 게 바로 AI 관련 매출이더라고요.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63%나 폭증해서 52억 달러에 달했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예상치도 뭐 가볍게 넘어섰고요. 맞습니다. 이 숫자들은 그냥 성장하고 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AI 관련 수요가 지금 브로드컴 성장의 가장 강력한 엔진이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죠. 전체 매출 증가율이 22%인데 AI 관련 매출 증가율은 63%다. 이건 AI 쪽 모멘텀이 얼마나 센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시장 기대춤 충족을 넘어서 AI 덕분에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맞춤형 칩이랑 네트워킹 솔루션 수요가 진짜 폭발하고 있다는 거죠. 63% 성장이라니 정말 엄청난 속도네요. 기술력도 있고 실적도 이렇게 뒷받침되니까 이제 중요한 건 결국 고객이겠죠. 특히 그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 소위 하이퍼스케일러 고객들을 얼마나 잘 확보하고 관계를 유지하느냐, 이게 장기적인 성장의 열쇠일 텐데요. 이쪽은 좀 어떤가요? 그 점도 브로드컴의 최근 강세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존의 그 주요 3대 하이퍼스케일 고객과의 관계가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와요. 뭐 공식적으로 고객 이름을 밝히진 않지만 업계에서는 거의 뭐 알파벳 구글, 메타 플랫폼스, 그리고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이 세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이미 브로드컴의 맞춤형 칩과 네트워킹 솔루션에 정말 큰 고객들이죠. 기존 고객과의 관계 강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새로운 큰 고객을 또 잡는 것도 성장에 꼭 필요할 텐데요. 혹시 그런 소식도 좀 있었나요? 네, 아주 중요한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네 번째 대형 하이퍼스케일 고객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거. 그리고 이 고객을 위해서 XPU 기반의 맞춤형 AI 렉, 그러니까 서버 시스템 완제품이죠. 이걸 이미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월가 분석가들은 이 네 번째 고객이 바로 그 챗GPT로 AI 열풍을 일으킨 오픈 AI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AI 분야 최선두 기업까지 고객으로 잡는 거니까 그 의미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죠. 오픈 AI 가능성이 높다고요? 와, 이건 정말 빅뉴스인데요. 그럼 그 계약 규모나 영향력은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새로운 대형 고객과의 계약 하나만으로도 브로드컴의 수주 잔고, 그러니까 앞으로 만들어서 납품해야 할 물량 금액이죠. 이게 무려 100억 달러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로드컴의 총 시주 잔고가 1,100억 달러라는 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가 됐어요. 상상하기 좀 어려운 숫자죠. 자,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봐야 하는데요. 브로드컴 CEO 혹탄이 최근 실적 발표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래 내년, 그러니까 2025 회계연도 AI 관련 사업 매출 성장률을 한 50에서 60% 정도로 봤었는데 이거 넘어설 것 같다고 자신감을 보였거든요. 이건 AI 칩에 대한 수요가 정말 강하고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걸 회사가 직접 확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5번째가 될 수도 있는 또 다른 잠재적 대형 고객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까지 하면서 추가 성장 기대감까지 시장에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주가가 지난 1년 동안 거의 2배 가까이 뛰면서 한편에서는 이제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고평가 아니냐 이런 걱정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주가 수익 비율, PE 비율을 보면 지금 88배 수준이거든요. 이 숫자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언뜻 보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 보이긴 한데요. 네, 88배라는 PE 숫자만 딱 놓고 보면 분명히 높은 수준이죠. 전통적인 가치 투자 관점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AI 분야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브로드컴이 가진 그 독특한 위치를 생각하면 좀 다른 해석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멜리우스 리서치의 벤 나이트 같은 분석가는 아예 한 발 더 나가서 기존의 매그니피션트 7에 브로드컴을 넣어서 매그니피션트 8으로 불러야 한다, 이렇게 주장할 정도예요. 그 분석가는 브로드컴이 앞으로 AI 칩 시장에서 한 30%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지금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엔비디아랑 같이 AI 시장 성장의 핵심 수혜자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매그니피선트 8이라 상당히 파격적인 주장이네요. 근데 그래도 88배 PE는 여전히 좀 높아 보이는데 이걸 좀 합리화할 다른 근거는 없을까요? 실제 이익 대비 주가인 PE만 볼 게 아니라 미래 이익 성장성까지 같이 보는 지표를 참고하면 도움이 되죠. 대표적인 게 주가 수익 성장 비율, PEG라는 건데요. PE 비율을 주당 순이익 증가율로 나눈 값이에요. 브로드콤의 경우 이 PEG 비율이 약 0.37 정도로 계산됩니다. 보통 PEG 비율이 1보다 낮으면 현재 주가가 미래 성장 잠재력에 비해서 저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0.37이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내년 예상 매출액 대비 주가 비율, 그러니까 PS 비율을 보면 한 37배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것도 뭐 절대적으로 낮은 건 아니지만 AI라는 이 거대한 시장 기회, 그리고 브로드콤이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경쟁력 있잖아요. 맞춤형 칩, 네트워킹 리더십, 강력한 고객 기반 같은 거요. 이런 걸 다 고려하면 현재 시장에서는 이 정도 가치 평가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물론 뭐 주식 가치 평가는 항상 논란이 있고 미래 예측은 불확실하죠. 하지만 단순히 PE 숫자만 보고 비싸다 이렇게 단정하기보다는 성장성 지표나 시장 내 위치를 같이 봐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브로드컴이라는 정말 흥미로운 기업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어 봤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브로드컴의 최근 이런 급부상, 시장의 주목 뒤에는 몇 가지 핵심 요인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첫째는 AI 연산의 기반 시설인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시장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강자로서의 탄탄한 입지. 둘째는 엔비디아 GPU와는 다른 길, 즉 특정 작업에 최적화되고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맞춤형 AI 칩, ASIC XPU이라는 독특한 기술적 무기. 셋째는 이런 강점들을 바탕으로 실제 AI 수요에 힘입어서 기록적인 재무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글, 메타 같은 기존 고객과의 관계는 더 강화하면서 동시에 오픈 AI로 추정되는 새로운 거물급 고객까지 확보하면서 계속해서 하이퍼스케일 고객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는 점.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브로드컴을 AI 시대의 정말 강력한 플레이어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AI 관련 기술이나 투자 환경 변화를 주의 깊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브로드컴 사례는 정말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본 여러 측면들을 종합해보면 브로드콤은 현재 이 급변하는 AI 기술 환경 속에서 아주 유리한 전략적 위치를 잘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단순히 운이 좋았다기보다는 자신들이 원래 잘하던 거, 그러니까 네트워킹 기술이랑 맞춤형 반도체 설계 능력을 AI라는 이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기술력, 그리고 폭발적인 시장 수요, 또 탄탄한 고객 기반, 이 삼박자가 잘 맞아떨어지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확실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 2가지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상상을 초월하는 에너지 소비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잖아요. 과연 이런 큰 흐름 속에서 브로드컴이 내세우는 이 에너지 효율적인 맞춤형 칩 전략이 현재 GPU가 거의 독점하는 것처럼 보이는 AI 하드웨어 시장의 미래 지형도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요. 브로드컴의 이 눈부신 성장이 사실 소수의 초대형 하이퍼스케일 고객들에게 꽤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선택과 집중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성과를 가져다 주지만 긴 관점에서 보면 어떤 기회가 있고 동시에 또 어떤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안고 있을까요? 예를 들면 특정 핵심 고객이 자체의 칩 개발 전략을 바꾸거나 갑자기 투자를 줄인다거나 하는 그런 외부 변수에 좀 취약해질 수도 있다는 점이죠. 브로드컴이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이 부분도 계속해서 주목하면서 지켜봐야 할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